복층 침대를 둬야만 2명의 아이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에는 반드시 붙박이장을 구성해야 됩니다. 다인 가족이 거주하기엔 주방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 붙박이장을 제외한다면 책상을 이쪽으로 배치하고 싱글 침대까지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는 확실하게 포기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배치를 찾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다 못해 이제는 국가 소멸 위기 수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청약에 진입하는 신혼부부들 입장에선 점점 작은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부터 1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메이플자이가 정확히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메이플자이는 13평형인 43 타입이 무려 12억 원에 육박하는데 많은 신혼부부들이 집의 크기를 줄이면서까지 강남에 진입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평형대 아파트가 2명의 아이까지 키울 수 있는 공간인지 3D 모델링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부터 사용하던 전형적인 아파트의 구조입니다. 사실 메이플자이는 똑같은 13평대 중에서도 구조의 설계가 잘 된 편입니다. 같은 평수의 다른 타입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평형대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는 행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평면도를 비교해 보시면 메이플자이는 거실의 너비만큼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고 그 공간만큼 뒤쪽으로 다용도실이 배치된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공간의 너비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다용도실이 이쪽으로 가면서 거실의 뷰를 확보했고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배치하면서 세탁기를 거주 공간과 분리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이플자이는 기둥 공간들도 굉장히 활용을 잘했는데요. 기둥 쪽에 주방을 배치하고 이렇게 애매한 공간에 냉장고를 맞춰 넣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방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수전이 거실을 바라보고 배치되어 있다는 점인데 왜 아쉬운지는 잠시 후에 3D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발코니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 구성을 꼼꼼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공간들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3D 모델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시야에 모든 거실 공간이 닿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주방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큰 주방이 들어가 있는데도 거실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방의 공간은 확실히 좁은 느낌이 듭니다. 안방에는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코니 쪽에 어느 정도의 잡동사니를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2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한 가구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안방에 침대를 배치해보니까 공간이 정말 좁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13평대 아파트의 큰 단점은 안방의 크기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인데 지금은 벽 쪽에 일반 옷장을 두었지만 한쪽 벽에 붙박이장을 구성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공간입니다. 일부러 침대 프레임을 헤드가 최대한 짧은 타입으로 배치했는데도 붙박이장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공간도 없게 되는 셈이어서 아무리 봐도 이 방 사이즈에서 무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침실 1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복층 침대가 눈에 띄는데요. 13평대에서는 방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복층 침대를 둬야만 2명의 아이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복층 침대를 배치하고 남는 공간에는 2명의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을 배치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책꽂이까지 함께 있는 타입으로 구성했는데 책상을 배치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책상은 부모님도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거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실 공간에는 반드시 붙박이장을 구성해야 됩니다. 거실에 TV를 배치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TV장을 배치할 경우에는 안방과 방에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거실장의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타입의 거실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실의 폭이 3m로 꽤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쪽 벽에 TV장을 구성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간이 많이 좁아 보이진 않습니다. 식탁은 4인용 식탁을 넉넉하게 배치했고 옆쪽에 넉넉한 사이즈의 렌지대를 배치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렌지대가 있으면 이 공간에 에어프라이어, 커피 머신, 토스트기 등의 주방용품을 올릴 수 있습니다. 43 타입에서 공간을 구성할 땐 이런 타입의 렌지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인 가족이 거주하기엔 주방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입니다. 평면도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였듯이 싱크대가 거실을 바라보고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싱크대가 벽 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상부장의 하부에 식기 건조대가 걸리겠지만 이곳에서는 별도의 식기 건조대도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주방 상판의 크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쪽 구석에는 밥솥과 전자레인지만 올라가도 공간이 거의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실의 공간을 굉장히 알차게 사용한 구성이기 때문에 다용도실에는 반드시 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구성해야 됩니다. 거실에 빨래 건조대를 둘 공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구성해 보니까 정말 오밀조밀 구성하면 미성년 자녀 2명까지는 13평대에서 커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공간에서 자녀 2명까지 계획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구성의 공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간 구성은 신혼부부의 유아 1명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안방에 패밀리 침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들어간 패밀리 침대의 사이즈는 퀸 사이즈와 슈퍼 싱글 사이즈인데 어차피 안방 공간은 붙박이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패밀리 침대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 공간 구성으로 보입니다. 안방에 패밀리 침대를 놓았다면 침실 1에는 작은 붙박이장을 구성할 수 있고 남은 공간에는 서재와 화장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붙박이장을 제외한다면 책상을 이쪽으로 배치하고 싱글 침대까지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두 방을 이렇게 구성했다면 거실은 완전히 아이만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벽면에는 아예 붙박이장을 구성했고 매트까지 깔아서 놀이방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소파도 아예 없앴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국 방이 2개이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는 확실하게 포기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배치를 찾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평대에서 가장 적합한 구성인 당장 아이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나 노부부가 거주할 만한 구성을 살펴볼 텐데요. 안방에도 옷장을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서랍장과 화장대를 배치하면서도 퀸 사이즈 침대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침실 1에는 붙박이장을 구성해서 이 공간에 옷을 수납하고 반대편에는 책꽂이 겸용 책상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거실도 아까보다 훨씬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의 구성과는 다르게 TV를 이쪽 벽에 배치하고 소파를 안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사실 이 타입은 현관에 들어오면 거실이 바로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 벽면에 TV가 나와 있는 구성이 훨씬 집을 넓어 보이게 하는 구성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4.3 타입을 3가지 테마로 공간을 살펴봤는데요. 공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13평대는 2명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공간으로 보이고 가구원이 추가된다면 공간을 하나씩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이 평형대에 거주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을 미루게 될 것 같은데 점점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